안녕하십니까. Righteous Soul TV, Righteous Soul TV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저희 Righteous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ighteous Soul TV에서는 상식의 철학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째 상식의 철학의 주제는 소수 주장과 다수 주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철학을 극히 상식적이지만 이걸 철학화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있을 때 건널목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있죠. 일종의 이제 건널 도로로 할까요? 갑자기.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의 차가 다니는 도로고, 건널목은 차가 다니는 도로 중 녹색 신호가 있을 때만 사람이 다니는 도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지금 이 상식의 철학에서는 다수의 주장이라고 저는 일단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차를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도로는 막히지 않고 차가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을 중심으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에는 도로를 다루는 도로법이 있고, 그 도로법 역시 다수의 주장이 요구한 것으로 차가 잘 효과적으로 다닐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도로법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도로의 주인은 도로법인 주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 법에서 말하면, 도시계획법에서 말하면, 도시에는 차도가 다니는 길도 있고 사람이 다니는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조금 하면 이렇게 뭐 있겠죠. 뭐 여기는 사람이 사는 길고 사람은 사람인데, 지금 다 이렇게 도로로 이렇게 격리되어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도로로 다 격리되어 있어요. 이게 도로로 격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게 도로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쪽에 비해서 이 아파트에 거주한 사람의 주장은, 격리되어 있어요. 먼 놈의 도시가 이렇게 격리되어 있어 이 도로도 건너기 못하게 한다면 이것이 도시도 아니다 이거죠. 결국은 여기에 공간과 여기에 공간이 뭔가 만나야 되잖아. 소통을 도시니까 차만 다니면 됩니까? 차만 쭉쭉 빨리 다니게 해가지고 하면 결국 이쪽의 공간의 주인과 이쪽 공간 사는 사람이 통로를 해야죠. 그렇다 보면 도시계획법상 이 도로는 이 공간과 연결하는 연결 통로 역할이죠. 연결 통로. 이것이 훨씬 더 강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 통로가 있어야죠. 연결 통로. 결국은 그래서 연결 통로 이것은 결국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필수적인 도로죠. 도로. 그러니까 이 도로는 어쩐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 화가 나면 여기를 막아야죠. 도로니까 차 못 다니게. 사람이 우선이지 세상의 도시에서 차가 우선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소수의 의견입니다. 소수의 주장입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녹색 신호등을 켜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리기 보편적으로 3분에서 5분까지 기다린 거죠. 결국 사람은
이 도로에서 녹색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서 3분, 5분 기다리죠. 주소 나쁘면 꺼질 때 오면 더 기다리게 되죠.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녹색 신호가 주어질 때 여전히 이 차들이 위협을 하죠. 위협도 하고 차들은 빨리 가겠다 하는 거죠. 여기 건너물 건너면서 또 사람은 기분이 나쁘죠. 기분 나쁜데 더 기분 나쁜 거는 요 사람은 내 인도의 자발적 인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는 3내지 5분을 기다려서 녹색 신호가 왔는데 이놈의 차는 특히 여기서 건너오는 이 턴에 들어오면 왜 정말 짜증나죠. 이런 것은 왜 나는 3.5분 걸렸는데 와서 1초도 안 기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공정성에 의해서 어쩌면 이제 지금 우회전하는 차에 대해서 이제 뭔가 단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쪽에서 여론이 TV 이렇게 이슈에 보게 되면 여기 차가 너무 막힌다, 차가 너무 막힌 주장하는 거죠. 참 웃기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은 3분에 5분 기다리는데 여기서 3분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줘야죠. 사람도 3분을 기다리는데 본질적 이 도로는, 이 도시계획상 이 도로는 사람이 다니는 도로죠. 사람. 어떻게 우마차가 사람보다 우선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우선이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소수 의견입니다. 그럼 다수의 주장은 또 있습니다. 여기에 있던 다수의 주장은 교통법에 따라 본시 도로인데 녹색 신호에만 사람이 다니도록 해야겠다. 그러니까 100% 차가 다니는 도로다. 이 다수의 주장은 그렇죠. 교통도. 이 도로는 무조건 차가 다니는 도로야. 근데 단지 녹색 신호들만 사람이 다니는 도로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당연히 우리는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다수 주장인 이 도로는 꼭 녹색 신호등이 있을 때만 가는 도로를 인식했지만, 소수의 주장은 이 차는 본질적으로 못 다니는 거죠. 차는 못 다니는 거죠. 왜? 여기는 이쪽 아파트인지 이쪽 아파트 사람이 우선이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골목이죠. 인도니까. 여기는 인도 아니에요? 여기 사람이 마음대로 다녀죠. 사람이 무조건 오면 다니죠. 이 세상에 차하고 우마차 주인 도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우선이지. 사람이 우선이지. 그러니까 차가 있든 없든 사람이 가도 차가 친다고 하면 차는 안 되죠. 이 도로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다니는 도로죠. 사람이 다니는 도로예요.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 차가 침범하는 거죠. 인도를 침범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은 지금 여기 인도이고 아파트 건너라는 도시계획상 필요한 인도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소수 주장에서 속이는 거죠. 다수는 교통법 다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가 이쪽으로 가는 때는, 인도를 차가 지나갈 때는 이건 익스클루시브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차는 사람에게 미안해야 됩니다. 도로에게. 아니, 화가 너무 나죠. 소수사는 3분, 5분 기다려서 오는데 이 차들은 시행 가요. 너무 화가 나죠. 왜 인도의 차들의 소수 의견이지만 인도에게 미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차들이 인도를 건너가는 거니까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소수의 주장이 옳은지 다수의 주장이 옳은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주장으로 소수의 주장을 무시해버리면 달라집니다. 그때는 이 다수의 주장이 소수의 주장을 무시하면 달라지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분에 5분을 기다렸던 이 소수의 여기 건너를 기다린 사람은 언제든지 여기 오면 다수 의견들에 묵살당하고
이 사람에게 권리를 주지 않겠죠. 그리고 이 사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하겠죠. 그러게 되면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사회는. 오직 이건 달리게 되면 이 사람이 직면한 이 문제야, 이 권리를 누가 줄 수 없는 거죠. 더불어서 이 차보다 더 중요한 인간이 이 아파트에 대단히 앞에 살고 있는데 도시에서 사람이 사는 아파트가 중요한 게 차가 중요한 겁니까? 그러나 뉴스에 들어야 할 때는 지금 이 아파트 주민과 이 사람들은 이 도로에 관계인이 아니죠. 여기에 있으면. 근데 여기 한 사람 이 한 사람 대 다수의 차의 관계죠. 건널목 기다리는, 녹색수론 기다리는 한 사람 대 수많은 차와의 이야기죠.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 주장은 무시되는 거고, 수많은 차가 선택이 되는 거죠. 즉, 이 문제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러 곳에. 우리 봉이 김선달이란 말이 있었죠. 봉이 김선, 한강물을 팔아먹은 사람, 그런 이야기인가요? 지금 우리나라에 한강물 참 팔아먹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논리를, 이걸 무시하면서 말이죠. 본질적으로 좀 그 이야기하고, 택시는 사람이 기다려서 손을 들어 타고 가는 게 본질적이에요. 그거는 택시를 기다려 타는 권리다고요. 그거를 다 일종의 그 흐르는 물이죠. 그 흐르는 물을 막아버려가지고 이때는 카카오 택시든 SNS 택시 이런 게 있죠. 카카오 죄송합니다. 그 SNS 뭐로 해서 그 물꼬를 잠가버리고 다 일종의 SNS에서 어떠한 그런 컴퓨터 프레임워크가 만드는 그거에 의해서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기다려도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택시를 그 사람이 잡았어요. 택시 흐름은 원래가 한강물이고 그 사람을 잡아서 팔아먹은 거예요. 이 택시 흐름을. 이거 말이 됩니까? 왜 너무 택시 기사가 하루 종일 운전하고 피곤한 육체적 노동과 그리고 기름값 들고 그리고 손님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한 이 사람 소득보다도 소프트웨어 하나 깔아놓고 한 사람 다 무조건 1,000원 떼어가 버리고 그리고 요즘은 바로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복잡한 그러한 가입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체결도 안 돼놓고 벌써 은행에 돈 떼어가 버리고 그런 희한한 지금 봉이 김선달이 있지만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를 사는 사람 한 사람이고 SNS로 한 사람 다수인데 그래서 이 택시 타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에게 소수라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택시를 한 사람들 지금 수많은 뉴스에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가 이야기하겠습니까? 프로그래머 이렇게 뭔가 SNS를 통해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네. 배달의 민족도 돈 하나 안 듭니다. 왜 그런 사람 돈을 모아야 됩니까? 이거 도둑입니다. 봉이 김선달이 한강 팔아먹는 게 맞습니까? 소수의 그거를 짓밟은 거거든요. 여기서 이 차를 기다리는 사람의 이 소수의 의견, 이 사람이 틀립니까? 아니, 왜 택시도 마찬가지, 택시의 소수는 뭡니까? 기본요금을 줘서 택시를 타는 사람에게 불합리한 처분을 당하지 않은 건데, 기본요금 거리에 지금 3,800원인데, 3,800원인데 1,000원 받습니다. 기본요금을 약 30% 뛰어가요. 개조십니다, 이거는. 개조.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공공 쪽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민간을 만들어서 경쟁을 해야지. 그럼 뭘 공공에서 지랄로 기본적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수의 주장을 공공은
소수의 주장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주장을 가진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줘야죠. 기본요금 내고 가는 거죠, 원래가. 택시 탈 때 기본요금.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 손을 들면 택시를 타야죠. 근데 다 물건을 막아버렸잖아요. 흐르는 물을 막아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택시를 타게 되면 기본요금 주고 갈 택시를 다 없애버렸으니까 한강물을 파는 그걸 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장하지 않는 소수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상식의 철학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수의 주장하는 사람이 틀리지 않습니다. 소수의 주장하는 사람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주장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혼자고 다수의 주장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가 있다고 하면 소수의 그 권리는 무시됩니다. 자, 소수의 권리가 무시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슬픈 일이 많습니다. 다수의 주장만 받아들이는 곳이라고 하면 소수 주장이 무시된 곳은 그곳은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소수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으면 틀리지 않은 소수 주장 편에서 소수 주장이 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법을 다루거나 아니면 그 관리처나 그거는 충분히 그 소수 주장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SNS 택시는 소수의 주장인데 그걸 다수 주장을 받아들였으면 소수의 주장이 원한 그걸 해줘야 됩니다. 소수 주장 뭐예요? 손 들고 타면 되는 거잖아요. 택시라는 게. 그러면 그렇게 안 한다 하면 공공에서 1,000원을 내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공공에서 하는 SNS를 통해서 하게 되면 공공의 서비스가 부족하면 다수가 쓸지 모르죠. 선택하고 하는 것이고 자, 공공이 그렇게 해야만이 그래야가 그 기본요금 3,800원대로 타고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상식의 철학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